네, 대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 옆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김한 기자는 하루 쉬라고. 네. 안 불렀어요. 네. 뭔가 이유가 있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안 나타났어요. 뭔가 오늘. 또 단독과 특종을 위해 달려가고 있겠죠. 네, 0391번님 지금 유튜브 보시고 바로 또 문자. 김한 기자님 안 계시니까 왠지 쓸쓸해 보이십니다. 네. 네, 괜찮으신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원래 방송 끝나면 바람같이 사라지세요, 김한 기자님. 육아를 위해서.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오늘 준비한 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얘기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 1979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던 이 12.6 사건. 김재규 전 부장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다시 이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네. 일단 재심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요 사건에 재심 청구를 하기로 한 변호인 분들이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네.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족분들도 원래는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뭐 역사의 법정에 맡기고 다시 재심을 청구해 볼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애초에는. 근데 네. 최근에 그 JTBC 모 기자가 새로 뭐 그 당시 재판 과정이 전체가 녹음된 것들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네, 네. 재심 청구 가능성이 좀 열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고심 끝에 좀 이 사건에 대한 좀 평가를 전반적으로 재조명하고자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잘못됐다고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재심 가장 과정 간단하게 통해서. 얘기하면 네. 내란 목적의 살인이라고 해서 사형을 당한 거거든요. 네, 김재규 네. 전 중앙정보부장은. 근데 살인이었다는 거죠. 내란 목적이 아니라. 예. 네, 살인인데 내란 목적 아니었다. 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형도 네네. 다르고 어쨌든 내란 목적이라고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쿠데타, 정권을 뭐 장악하기 위한 네. 목적의 이제 살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돼야 되는 건데 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 씨는 이제 거듭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실제로 같이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 한 10여 명 안쪽이란 말이죠. 네. 그게 뭐 이제 무슨 탱크 몰고 뭐 이렇게 해야 사실 그렇죠. 뭔가 네. 내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네. 석연치 않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그렇게 끌고 갔대 그때 주범이었던 전두환 씨. 네. 이분이 내란죄로 처벌받죠 나중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을 유족 측과 변호인단 측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고 네네. 그렇다면은 재심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인 재심 억울하다. 재판 결과가 억울한 거 가지고는 재심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형사소송법상에서 이제 재심 사유가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새롭게 이제 명백한 증거가 뭐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뭐 판결의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위조 변조됐다거나 아니면 이 재판에 관여한 뭐 판사, 검사, 수사관의 뭐 불법이 뭐 증명됐다거나 이런 이제 사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꼼꼼히 지켜봤을 것 같은데 이제 몇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이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 씨나 그 다른 피고인들이 진술한 거를 네. 그대로 공판조서나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막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불일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번 녹음 파일이 드러났으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인될 수 있어서 네. 그에 따라서 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그 정승화 전 네네. 당시 참모총장 네. 그 당시에 이 사건에 그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다가 97년에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재심을 했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이라든가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겹겹이 좀 쌓아서 네. 보면 좀 재심의 사유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고 네네. 조금 좀 새로운 시각의 것들이 좀 포함돼 있긴 맞는데 뭐 좀 꼼꼼히 찾아보면 저는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있다. 싶습니다. 예. 네. 새로운 증거나 음. 새로운 평가 등등. 예.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은 또 굉장한 어떤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제 이 당시에 변호인이셨던 강신옥 변호사님이란 네네. 분도 이제 네. 이날 그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이분도 36년생인가 꽤 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꽤 있으시죠. 예전에 네. 그 민자당 쪽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그러셨던 건데 네. 어쨌든 그 당시 변호인이셔서 참 역사의 여러 가지 뭐랄까
인생을 좀 정리하시기 전에 좀 한이 되는 사건을 좀 잘 정리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 네.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재심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한명숙 음. 전 총리 네네. 사건 워낙 이슈가 커지고 있고 또 뉴스타파 등등에서 네. 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또 찾아내고 있어요. 또 증언들도 있고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는 네.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의 진술이 거짓인 거를 얘기했던 당시 그 뭐 구치소에 있던 죄수가 2명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1명이 더 있었고 네네. 그 사람은 결국 진술을 거부했다. 네. 그 사람의 증언을 땄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무죄다로 네. 가거나 재심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고요. 다리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네. 그 다리라는 거는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뭔가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드러나야 되는데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러면 이 검찰이 이제 불편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네. 죄수들에게 뭔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소시효가 지났고요. 지금 네네. 시간이 지나서 네. 모해 위증이라고 해서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걸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10년이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능은 할 수 있겠죠. 네. 이론적으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재심으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네. 그 당시에 관여했던 검사나 이런 사람 좀 유죄를 받거나 그래야 뭐 되죠. 이렇게 돼야 네. 되니까 그러려면 그것까지 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까지 가는데 좀 재심으로 무죄 받는 건 좀 어렵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명숙 사건은 그 당시도 5명의 그 소수 의견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라서 네. 이게 그냥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이게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사안인 건 분명한데 이 문제의 현실적인 비중을 얼만큼 둬야 될까는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게 또 있어요. 네. 이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변호사님이 정의당 혁신위원회 소속이잖아요. 네. 위원이시죠? 네, 네, 네. 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네, 제가 이게 15명으로 처음에 발표가 돼서 네. 지난주에 연락을 받고 이제 외부위원격으로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네. 외부위원격으로 이제 참여하기로 한 분이 3분인데 2분 정도가 소속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못 하게 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원래 한 5명 정도 보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번 주 일요일 날 2차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원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이 정해지고 일단 처음에는 15명인 줄 알았지만 네. 달라질 가능성. 네, 네. 혁신위원장이 항상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30대 초반에 장혜영 당선인이 만장일치로 네. 선출됐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정치 입문한 거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한 7개월 정도 된 네. 정치 신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장 자리를 줬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네네. 이게 뭐 그냥 한 3시간 논의했어요. 3시간. 예, 제 누구한테 기억으로는. 위원장을 맡길까? 그것부터 네네. 해서 뭐 외부 인사 뭐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 이렇게 해서 뭐 인선 기준이 뭐가 돼야 될 구성 거냐 문제가. 아니면 네. 공동위원장으로 할 거냐 부위원장을 둘 거냐 뭐 이래서 내정된 그 뭐랄까 깜짝 쇼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네네. 그냥 논의하다 보니까 또 의지가 있으신 의지를 밝혀주셨고 네. 그래서 특별히 표결하진 않았고 만장일치는 맞고 수기 끝에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네. 저는 그날 사실 처음 뵀어요. 그렇군요. 아니 사실 혁신위원 중에 한 2분 정도 빼곤 다 저는 처음 초면인 분들이었고 근데 뭐 창작을 하고 뭐 이랬던 분이어서 그런지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에서 좀 감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혁신위는 뭘 합니까? 정의당이 위기인데 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혹은 확실히 탈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 뭐 집단 지도 체제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당 대표 체제, 당의 뭐 대의원회 전국위원 제도 이런 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 인물적인 부분에 관한 혁신 방안을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 엄청난 당 전반적인 수술이네요. 네, 이것도 근데 국소적인 게 아니라. 기간은 김종인 비대위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서 짧군요. 예, 저희도 이제 많은 걸 하기보다는 우리의 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추출하는데 아무래도 활동의 방향이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은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후 음. 잘 기억나는 정치인이 없다. 네.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반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네, 뭐 그 이분들이 워낙 정치는 출중하신 아무래도 분들이 워낙 있지만, 인물이 네. 중심이 되고 네네. 그런 인물들을 발굴하거나 기회를 주거나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뭐 뭐랄까 젊을 때 행적으로 보면 진보 정당에 와야 되는데 민주당으로 가버린 분들도 있고 뭐, 가버린이란 네. 표현에 뭐 박용진 사무치네요. 의원님 네네. 같은 경우는 뭐 진보신당 부대표도 하고 뭐 네, 대변인도 처음에 하고 그랬던 그랬었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그것도 큰 과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많이 필요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중요 의제는 뭔가요? 혁신위원이시니까. 개인 저는 의견을. 정의당의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데 아, 정체성. 예, 제가 사석에서 농담으로 하는 게 네.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고 민주당이 정의당의 정책적 이중대다. 네네네. 예, 진보 정당이 뭔가 의제를 갖고 오면 5년 네. 10년 후에 민주당이 그걸 다 수용해요. 오히려 선도 정당인데 다 따라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 브랜드가 좀 약한 거죠.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진보 정당에서 먼저 제기를 가장 했고 먼저, 우리 사회가 네. 수용을 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뭔가 지금은 진보 정당을 뭔가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 이런 것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와 관련해서 좀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651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김주희 변호사님 저 샤이 팬입니다. 한 번도 문자를 못 보내서 지금이라도 보내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오늘이 제가 마지막인 걸 어떻게 아시고? 네. 저희가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대담대담이라는 코너에서는 오늘 마지막 네. 받는 거가 됐어요. 네. 인사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뭐 작년 한 11월부터 고만고만 나오다가 어느새 고정이 됐는데 네네. 또 이제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아니 또 뭐 이제 네. 가을에 메뚜기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언제든 우리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